쥐젖에 마법의 미스트 뿌리면 싹 사라진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저도 원장님 몰래 미스트 만들어서 뿌려봤어요. 못 말려 진짜. 어디 한번 봅시다. 아직도 많네. 색소 침착도 남았는데요. 간편하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집에서 제거하고 싶으신 거죠? 집에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얼굴이랑 목에 만져지는 이놈들을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쉽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치료법, 예방법까지 확실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쥐젖에 마법의 미스트 뿌리면 싹 사라진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저도 원장님 몰래 미스트 만들어서 뿌려봤어요. 못 말려 진짜. 어디 한번 봅시다. 아직도 많네. 색소 침착도 남았는데요. 미스트는 어떻게 만든 거예요? 찾아보니까 방법이 몇 가지 있던데 사과 식초로 미스트 만들어가지고 뿌리고 문지른 다음에 반창고 묻혀놨어요. 근데 그 식초 냄새 때문에 고약했는데 그래도 쉽고 편한 방법인 것 같아서 뿌리긴 했는데 이게 가렵기 시작해서 좋아지는 것보다 하는데 이제 점점 개수가 더 늘어나. 맞아요. 이 마법의 미스트, 마법이 될 수도 있지만 잘못 뿌리면 오히려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문제는 더 큰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는 점인데요. 누구는 집에서 이렇게 여러 번 하니까 좋아졌다고 하는데 집에서 쉽고 간편하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 얼굴이나 목에 있는 쥐젖, 편평사마귀를 쉽고 간편하게 집에서 제거하고 싶으신 거죠? 집에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진료실에 오시는 환자분들이 집에서 다양한 방법을 써보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분들께 사실 많이 배웠어요. 교과서에는 이런 내용이 잘 없거든요. 간혹 이렇게도 할 수 있나 싶은 방법까지 써보고 오시는데요. 환자분들이 직접 해보고 오신 방법들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마법의 미스트라 불리는 이 미스트는 식초를 기본 재료로 많이 쓰시더라고요. 뭐 사과식초, 현미식초, 양조식초, 감식초 다양한 식초를 쓰시는데요. 주로는 사과식초 많이 쓰시는 것 같고 사과식초에다가 밀가루를 1대1로 섞어서 사용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이렇게 미스트 만들어 가지고 칙칙 뿌린 다음에 밴드 같은 걸 붙여 놓는데 하루에 뭐 한 3번 정도 뿌리고 밴드를 붙여 놓는다고 해요. 식초를 미스트 말고 다른 방법으로도 쓸 수 있는데 솜, 식초, 밴드 이렇게 준비하셔가지고 솜에 적셔서 올려놓고 밴드로 고정을 시켜요. 그렇게 해서 일정 시간 붙여놓고 떼고 또 일정 시간 붙여놓고 떼고 하루에 3-4번 정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이 식초보다 더 센 게 좋다고 빙초산 원액을 어딘가서 이거를 구해가지고 그거를 바르고 오시는 분도 있어요. 눈이 좀 어두우신데 이 빙초산을 목에다 바르고 또 목덜미 전체에다가 다 바르고 뒤집어져가지고 놀래서 오셨던 분도 기억이 나네요. 또 이 미스트는 식초 외에 율무로도 만들 수가 있는데 그걸로 좀 뿌려주는 방법은 좀 그나마 얌전한 편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경험한 건 아닌데 다른 피부과 원장님께 오신 분이었어요. 그분은 고추랑 마늘 잘게 잘라가지고 이 쥐젖으로 보이는 얼굴 여러 군데 다 얹어 놓았다가 얼굴이 퉁퉁 붓고 눈도 퉁퉁 부어가지고 한번 병원에 오신 적이 있었는데요. 그 원장님이 너무 그때 충격을 많이 받으셨다고. 또 어떤 분은 이 실 아니면 머리카락 그리고 쥐젖의 뿌리 부분을 꽉 조이면 피가 안 통해서 쥐젖이 말라 죽는다고 묶어서 없애는 분들도 있고, 한 분은 이 실이 묶인 채로 안 풀어져 가지고 목에 실이 대롱대롱 달린 채로 오셨던 분도 있으셨어요. 손톱깎이로 이 뿌리 부분을 잘라냈다는 분, 핀셋으로 세게 있는 힘껏 잡아당겼다는 분, 정말 생각지도 못한 다양한 방법을 써서 오시는데 이렇게 해서 좋아지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가만히 있어도 이 편평사마귀 같은 경우는 좋아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민간요법을 써가지고 효과가 없고 오히려 부작용만 심해서 고통받으면서 오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보잖아요. 이 부작용이 한번 생기면 내가 왜 그때 그런 방법을 썼을까 후회를 많이 하시거든요. 어떤 부작용이요? 식초나 이 산성 제품을 바르신 분들은 우선 화상을 입을 수 있어요. 보통은 바르고 바로 닦아내는 게 아니라 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 위에 뭔가로 덮어놓거나 반창고 같은 걸 붙여 놓으시거든요. 산성 제품이니까 피부에 당연히 자극이 많이 들 수밖에 없겠죠. 특히 요즘 이 영상들에서 식초로 쉽게 뺄 수 있다는 그런 영상들을 보셔가지고 집에서 많이들 시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더 고생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고요. 이게 눈도 잘 안 보이는데 혼자서 좀 이렇게 해보려다가 그 병변은 그대로 있고 오히려 이 피부염만 생겨서 오시는 분도 많아요. 특히 주의할 분들이 있어요. 당뇨 있으신 분들은 재생이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피부가 민감한 분, 이런 부위에 있으면 안 하시기를 강력하게
권유드립니다. 이 없어지려는 쥐젓 사마귀는 안 없어지고 피부만 다 뒤집어져서 내가 그때 그걸 왜 괜히 따라해서는 하시는 분들, 정말 하소연하고 후회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정말 많이 보게 돼요. 그리고 이 염증이 생기거나 화상을 입은 상태에서는 이 피부에 균이 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2차 세균으로 또 오랫동안 감염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도 있고요. 저희 병원에 안 오셔도 됩니다. 꼼꼼하게 잘해주시는 선생님 찾아가서 이런 이상한 민간요법 따라하다가 고생하지 말고 병원 가서 제대로 잘 빼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 손톱깎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세균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걸로 지젓이 잘 잘리지도 않을 것 같고 또 오히려 잘리면 거기에 상처가 나잖아요. 거기에 세균이나 무종균 들어가서 2차 감염을 잘 일으킵니다. 그럼 집에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집에서 치료하고 싶으시면 방법이 있긴 있어요. 우선 병변이 다 비슷해 보이는데 병명도 다르고 원인도 다르고 또 그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져요. 내 얼굴에, 내 목에, 내 몸에 있는 게 어떤 건지 영상 보고 확인하신 다음에 그에 맞게끔 집에서 해볼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보통 이 얼굴이나 목에 잘 생기는 애들은 쥐젓, 편평사마귀, 비립종, 한간종, 그리고 피지선 증식증 이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흔하고 또 헷갈릴 수 있는 쥐젓이랑 편평사마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쥐젓, 의학 용어는 아니고 소프트 파이브로마라고 하는데 물렁섬유종 아니면 연성섬유종이라고 해요. 얘네들 특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얘네들은 이 버섯처럼 큰 머리를 하고 있고 목은 좁은 모양을 많이 하고 있어요. 보통은 살색, 갈색 아니면 좀 어두운 거의 검은색에 가까운 색까지도 있고요. 주로는 목이나 겨드랑이 이렇게 살이 겹쳐서 주름이 잘 지는 부위에 생기고 사타구니 얘도 생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손으로 만지면 촉감이 말랑말랑하고 부드럽고 대부분 증상은 없는데 얘네가 이제 많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커지고 하면은 쓸리면서 자극이 되면서 통증이 생기거나 가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편평사마귀. 얘네도 살색이나 갈색을 띠는데 쥐젓이랑은 달리 위에가 편평해요. 보통은 크기는 한 1에서 3mm 정도 좀 작은 편이고 옆에서 이렇게 얼굴 옆으로 보던가 아니면 빛을 밝게 해서 보면은 오돌토돌 튀어나와 있어요. 간혹은 잡티로 잘못 알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돌토돌하게 만져지는 게 눈 주위, 관자놀이, 헤어라인, 목 이런 데 잘 생겨요. 특히 이제 눈 주위나 이런 헤어라인 같은 데는 접촉을 많이 하게 돼서 더 많이 생기는데 얘네는 바이러스라서 계속 번져가는 경우가 많고 수백 개 달고 오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젊은 분들도 많이 가지고 오시는데요. 얘네들은 HPV 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거고 사실은 이 바이러스 편평사마귀가 있다고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렇지만 가족 아니면 주위 사람한테 전염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는 게 좋고 자꾸 이거를 만지거나 계속 손으로 뜯거나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자극을 주거나 상처가 나거나 이렇게 계속 건드리면 얘네가 접촉을 통해서 번져나가요. 그 외에는 임신 이나 면역력이 떨어지는 경우에 확 번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악성, 그러니까 이 피부암처럼 나쁜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바로 병원에 가셔야 돼요. 계속 커지거나 모양이 변하거나 피가 나거나 궤양이 생긴다 이러면 바로 병원에 가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쥐젓은 사실은 집에서 안전하게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고 편평사마귀 같은 경우는 이 각질 제거하는 연고를 사용해 볼 수 있어요. 주로는 여드름 치료제로 사용하는 레티놀산 연고를 사용해 볼 수 있고 아니면 유리아 같은 연고를 사용해 볼 수도 있어요. 2개월 이상 꾸준히 사용하면 어느 정도 좋아질 수는 있는데 개인마다 효과의 차이가 크고 레이저만큼 효과는 있지는 않아서 좀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개수가 많고 비용이 부담이 된다면 해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 연고도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르실 때는 이 병변이 있는 곳만 면봉으로 바르고 혹시나 이 주위 피부가 벗겨지거나 아니면 붉어진다면 주의해서 바르는 게 좋습니다. 병원에 가면 어떻게 치료해야 돼요? 병원에 가면 가장 기본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은 레이저예요. 보통은 CO2 아니면 어빔약을 하는 이 점 뺄 때 쓰는 레이저를 많이 쓰게 되고요. 아니면은 다른 방법은 국소 마취를 한 다음에 의료용 가위가 있는데 그거나 아니면 소독된 면도날을 이용해서 제거하기도 합니다. 냉동 치료라고 마이너스 196도로 얼려서 이거를 떨어져 나가도록 하는 방법도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CO2 레이저가 간편해서 많이 사용하고 쥐젓은 아까 이렇게 머리가 있고 목이 있다 그랬잖아요. 목 부분을 제거해서 얘를 떼어내고 그 다음에 편평사마귀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태워서 없애게 됩니다.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놔두면 쥐젓 같은 경우는 사실 미용상 문제 외에는 건강상에 다른 이상은 없어서 불편하지 않다면 그냥 놔두셔도 괜찮아요. 증상이 없거나 신경이 쓰이지 않는다면 꼭 없앨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얘가 쓸리거나 커지거나 하면서 가렵거나 자극이 되거나 따갑거나 아프거나 한다면 가서 제거하시는 것을 권유드려요. 편평사마귀 같은 경우는 얘가 한 개라도 있으면 수백 개로 퍼져나가기 전에 빨리 제거하는 게 좋아요. 얘네들은 바이러스라서 얼마든지 퍼져나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많아지면 비용도 많이 들고 또 많아질수록
갈수록 얘가 1개가 2개가 되고 4개가 되고 8개 되고 이렇게 처음에는 조금씩 늘어나다가 수십 개가 되면 100개, 200개, 400개 금방금방 늘어날 수 있거든요. 수십 개, 수백 개를 레이저로 제거하면 관리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 쥐젖이나 편평사마귀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수십, 수백 개를 제거하는 경우가 많아서 일일이 재생 테이프를 붙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다행히 쥐젖이나 편평사마귀를 제거한 부위는 크기가 작은 부위들이 많아요. 크기가 작은 부위들은 굳이 재생 테이프를 안 붙여도 딱지가 최대한 천천히 떨어지도록 하면서 항생제 연고만 며칠 발라도 충분합니다. 항생제 연고는 박테로신, 에스로반, 베어로반 이런 걸 바르시면 되는데요. 간혹 후시딘 같은 경우는 접촉 피부염 생기는 경우가 좀 있어서 평상시에 후시딘 바르면서 괜찮았던 분 아니면 그것보다는 처음에 말씀드린 박테로신, 베어로반, 에스로반 이런 연고를 사용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큰 부위는 재생 테이프를 한 2주 정도 붙여놓는 게 좋은데요. 재생 테이프를 붙여놓은 채로 하얀 진물이 올라오면 하루나 이틀에 한 번씩 재생 테이프를 교체하고 진물이 없으면 5일에서 7일 정도마다 한 번씩 교체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참을만해요? 조금 나쁜데. 한 번만 레이저로 제거하면 다 없어지나요? 이게 최대한 눈에 안 보이게 다 태워버려서 한 번만에 끝나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한 번만의 치료로 100% 없어지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이게 바이러스가 뿌리째 없앨 치료가 나오면 참 좋을 텐데 아직은 그게 없어서 레이저로 제거하면은 눈에는 안 보이는데 바이러스가 피부에 남아있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또 뿌리처럼 이렇게 숨어있는 경우도 있고 뭐 얼마 전에 큰맘 먹고 시간 내고 비용 내서 다 제거했는데 또 예전처럼 막 번지기 시작하면 사실 화가 나잖아요. 태우고 또 태우고 또 태워도 얘네가 바퀴벌레처럼 징그럽게 자꾸 올라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가만히 놔두면 또 예전처럼 더 퍼져버리겠죠. 권유드리는 거는 한 달 간격으로 한 2-3번 정도는 제거해서 대부분 많이 없애놓고 그 다음에는 확인 사살 하기 위해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마다 혹시나 올라온 애들이 없는지 확인하면서 이 유지 치료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이 수십 수백 개가 있었지만 다시 하게 될 때는 개수가 많이 줄고 거의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초기에 한두 개 생길 때 그때 빨리 제거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 퍼져서 오시면 여러 번 치료하고 비용, 시간, 노력 너무 힘들겠죠? 아예 안 생기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방법은 우선은 이 자극을 주면 더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꾸 만지거나 긁거나 뜯거나 하는 물리적인 자극은 피하는 게 좋고요. 특히 사마귀 같은 경우에는 만지고 다른 곳을 만지면 또 옮아갈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겠죠. 남성분들은 면도하다가 사마귀가 급속도로 퍼질 수 있어서 털 있는 곳에 편평사마귀가 있다면 바짝 깎지 말고 상처가 안 생기도록 주의해서 면도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사마귀가 있다면 만지지 마세요. 옮을 수도 있고 또 내 사마귀도 다른 사람에게 옮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쥐젖의 경우에는 과체중인 분은 체중을 줄이면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걸로 되어 있고 또 보습을 잘해주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쥐젖, 편평사마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이 민간요법이 간편할 수는 있지만 더 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해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병원에 가면 어떤 치료를 하는지 그리고 또 처방전으로 집에서 연고를 받아서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예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렸죠. 이상 부산에서 피부과 전문의 이원구였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